182페이지 양가로 3번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암기 프린트는 47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 제도인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그 1, 2, 3, 4번이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대상이라고 했는데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47번에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거 6개를 적어놨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즉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개는 1, 2, 3번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요 3개는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금 암기 프린트 47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전부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조사 그 암기 프린트 47번에 보면은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를 하고요, 조사 시작된 후 자진신고하면 50% 감경을 합니다. 근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더라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설 지나고 다음 주에는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특례 392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부터 하도록 하고요.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 자진신고는 천주교의 고해성사에서 유래했답니다. 고해성사.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른 법에도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상호 불신을 조장해서 이거 다운계약서 적었다가 녹음해가지고 상대방이 폭로하는 거 아니야? 먼저 폭로한 사람은 안 낸다고, 과태료를. 그래서 원래 두 사람 간에 은밀히 거래한 걸 잡아내기가 힘든데 한 명에게, 먼저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둘 다 부과 안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만 부과를 안 한다고요? 그럼 불안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먼저 해버릴까? 이렇게 불안 심리를 느껴서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답니다. 자, 오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거짓 계약서 적으면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전부 다 누구한테 합니까?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 오늘 했고요. 암기 프린트 54번에 밑에 54번 밑에 보면 있습니다. 밑에 1번부터 7번까지 있다. 그래서 2번도 X고요. 3번은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4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자격정지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서 결국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6번은 자격 정지 처분을 5일 이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2번에서 봤잖아요, 오늘.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라고요. 그 다음에 7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업무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틀렸고 8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과태료가 아니라 2회가 되겠죠. 2회.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냥 과태료 받을 뿐입니다. 업무정지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9번은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금액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과태료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나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11번은. 12번은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부는 보조 못하고 이게 50% 범위 내에서만 보조할 수 있죠. 전부라는 말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그건 뭔데요? 폐업 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 맞죠? 폐업 후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14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15번 협회에 공제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틀렸고요. 16번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은 협회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입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내. 이 숫자, 위원 숫자 기억해야 되겠고요. 맞고요. 17번 공제사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7번은. 18번은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3년이 아니고 2년이고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근데 공제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19번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으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지금 현재 현금을 900억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급 여력 비율 돈 달라면 항상 줄 준비를 해야 되니까 100분의 100, 100%입니다. 100분의 100이라는 말하고 100%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돈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있어야 된다. 20번 올해 신설됐다고요. 이게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는 것을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올해 3월 9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이게 신설된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20번 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설 지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